우리 건축이 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의력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돌연변이를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자원을 들여서 짓는 건데요. 그게 비어있는 상태로 쓰여져 있지 않다는 거는 일단 자원적으로 큰 낭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활동이 일어나야지 전반적으로 도시 생태계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비어있게 되면은 생태계의 연속성이 끊어지게 되면서 배로 더 부정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공간들이 잘 쓰여져서 유기적으로 도시 조직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쇼핑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공간 내에서 보통 상업 공간이 차지하는 게 약 30% 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알다시피 많은 상거래들이 온라인 쇼핑, 특히 쿠팡이나 SSG라든지 이런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됐고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자기 집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난 10년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상행위의 절반 이상이 이미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공간의 일들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지금 컴퓨터상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디지털화 됐다는 얘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고, 특히나 IT 업계 쪽은 더욱 심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직원도 필요 없이 일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도시 내에서의 오피스의 수요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중소규모의 소상공인들이 하는 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즐겨 가던 그런 식당들도 되게 많이 문을 닫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많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수요도 줄어들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업시설들, 상가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수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던 그런 많은 이면도로의 꼬마 빌딩 같은 것들도 임대가 안 나가고 있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GDP, 숫자상의 GDP와 우리의 실물 경제하고는 많은 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도시 속에서 많은 상업시설들이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공실률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보통 신도시를 기획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먼저 짭니다. 우리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신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20, 30년 전에 사람들이 정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산업구조가 바뀌게 되잖아요.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신도시는 그거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갭이 커지는 거죠. 네,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도시에다가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갖고서 시작을 한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상업시설들이 많이 공급이 돼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하고는 너무 큰 괴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거기는 되게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많은 주거가 뒤에 서포트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대기업들도 있고, 시설들이 그래도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들이 비어있는 상업시설을 이용해서 뭔가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서 만들어진 도시가 세종시다 보니까 그 수요에 대한 예측도 20년 전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현 시대에 필요한 것보다는 상업시설들이 몇 배는 더 공급이 많이 됐던 곳이어서 그것도 공실률이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가능성은, 일단 세종시는 환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완성이 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이렇게 문제점은 뭐냐면은 마지막 최종적인 50년 뒤의 도시의 모습은 환영인데, 이걸 개발하는 방식이 잘못됐거든요. 한 섹터별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마을이 있는 이 구간 섹터, 이 구간 섹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환하는 트램 같은 걸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는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주차장 비율이 높은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우리가 일종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테스트베드로 쓸 수 있는 좋은 도시라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비어있는 공간들, 공실률이 높은 상가를 찾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상업 공간은 하루 중에 절반만 쓰는 공간이고요. 주거 공간은 24시간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주거가 다른 어떠한 건축 공간보다 어려운 거는 너무 다양한 행동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그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잘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웬만한 건물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업 공간은 스페이스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정고만 보더라도 오피스 빌딩은 3m가 좀 넘는 편인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m 이러거든요. 60cm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훨씬 벽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방하고 방 사이가 벽식 구조가 많은데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들 대부분 다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바꿔 쓰기가 되게 쉬워요. 상업시설과 주거가 설비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양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가 최근에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뉴욕이 그게 제일 심합니다. 미국은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오피스들이 공실률로 남아있고 주거에 대한 수요는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바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피스 빌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가운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있는 코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유리창 부분이 있으면은 그 사이 구간이 뭐 17m에서 20m 이렇게 넓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주택의 방은 4m 정도의 길이와 폭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을 창가 쪽으로 쫙 배치를 하고 나면 10몇 미터가 안쪽에 남아요. 여기는 창문이 없는 먹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돼요. 오피스 빌딩을 주거로 만들었을 때 먹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이 뉴욕에서 하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요. 네 면에서 안쪽으로 디귿자로 파고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매스를 덜어내는 거죠. 20에서 25% 정도의 매스가 덜어지면은 그만큼 용적률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만들면서 주거 건물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공간을 기획할 때 주거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모여 살면서 얻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의 주거의 공급은 끊임없이 필요하게 되고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것들은 통념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들어지는 것도 뻔한 것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기존의 상업시설로 만들려고 했던 건물을 주거로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없었던 마치 그 뉴욕에 있는 로프트 같이 천정고 높고 되게 큰 어떤 여피들이 생활하는 그런 멋있는 공간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한 기존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좋은 바람직한 공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급을 해보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을 해서 완성되고 나면은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뀐 거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건축가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갭을 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도 사실 그런 거죠. 비어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이 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뜻으로 저희가 접근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건축가시니까 기존에 있었던 스트럭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용하는지, 주변 환경에 대한 것들, 이런 분석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도시를 쫙 읽어내면서 어느 포인트에다가 내가 했을 때 제일 임팩트가 있겠다, 전체 도시적인 맥락상에서 아니면 사회적 맥락상에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고, 그 물리적 조건들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으면은, 상상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서 필요한 무대 세트 같은 하드웨어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그 스트럭처로 돌아가서 그거를 하드웨어를 고치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사람이 느껴져야 되는 거니까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면과 모델과 사진으로 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공간을 완성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주중에 한번 가보시고 주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낮 시간에도 가야 되고 밤 시간에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중, 주말, 낮밤을 다 가면 한 4번 정도의 모습을 보신다면은 그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보셔야지 그 장소성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리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음식이 먹고 싶은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재료가 그지 같은 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근데 그때 창의력이 발생을 하면은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컨텐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 속에 버려져 있는 음식물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재료를 갖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서 일단 비어있는 사이트도 좀 찾으시고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해서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고 본인의 그냥 강점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 가능성에 맞추던 아니면 독창적인 걸 하시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쉴 수 있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좀 조용히 쉬어서 충전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비우는 설계 쪽입니다. 일단은 채운다는 거는 거의 가능성 제로의 상태라고 저는 보고요. 비웠을 때 들어오는 사람에 의해서 다른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비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축가라고 한다면은 이 방학 같은 때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한번 열정을 좀 쏟아붓는 그런 시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건축대학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통 같은 학교에 있는 동료들끼리만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공모전을 나가게 되면은 다른 학교에 다른 건축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학창시절에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던 공모전은 건축대전이었어요. 건축대전을 나가게 되면은 전국에 어느 지역에 있던지 간에 설계 좀 한다, 열심히 한다 하는 학생들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은 열정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다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오면은 그 정답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와, 고민을 나름대로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서 풀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수상하는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그러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답을 냈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해석을 해서 저런 답을 냈는데 저게 더 좋은 답이었구나. 저 생각의 방식이 더 좋은 거였구나.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공모전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내가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1등부터 5등까지의 아이들의 아이디어만 내가 배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스튜디오를 거의 5개를 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꼭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빌딩 타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영사기가 발명이 되니까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항상 새로운 빌딩 타입이 나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필요 없어지는 상업시설들의 공간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필요한 빌딩 타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